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좀 이른 피서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피서를 한창 계획 중인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공부와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적절한 휴식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데, 왜냐면 공부와 일은 평생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쉬어주지 않으면 평생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푹 쉬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제게도 또 여러분들께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피서 안 떠나신 분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5강의 제목을 이 영용무쌍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뭐 용감무쌍하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말입니다. 뭐 용맹이 뛰어나기가 뭐 비길 데가 없다. 어디 비할 데 없다, 그런 뜻이고, 오늘 원문에서는 이 관우의 용맹함을 이 문학적으로 서술하면서 이 용영무쌍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조조가 동탁 암살에 실패하고 자기 아버지랑 잘 알고 지내던 평소에 그 위홍이라는 인물한테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가짜 조서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의병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조조가. 이제 뭐 악진, 이전, 뭐 하후돈, 뭐 또 하후돈의 사촌 동생이라는 하후연,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의병에 지원을 하면서 조조와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조조 아버지 조승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하후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조씨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조는 자연스럽게 조시성을 쓰게 된 것인데, 중국에서 이제 이 조시성도 되게 두 개를 써요. 이 조조할 때는 이 조시성을 쓰고, 이 또 하나 있는 조시성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이제 조자룡은 또 다른 조시고, 근데 어쨌든 조조는 원래 이제 하우시라고 봐야죠. 그래서 하우시들과 조조의 관계는 늘 좀 각별합니다. 서로가 원래는 우리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조도 항상 하우시들을 어떤 종친의 의리로 대우를 하고, 그래서 하우돈이라는 사람은 여러모로 이제 재능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무튼 집안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 전한, 그죠? 그 광무제, 그 어떤 뭐 중간에 왕망의 신나라가 있었지만, 아무튼 이 광무제 이전까지의 그 서한이라 그러죠. 되게 우리가 거기 개국공신인 하후영의 유방을 도와서 한을 일으켰던 하후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하우시들이 요새 말로 하면 굉장히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이죠. 어쨌든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도 어떻게 공손찬 대대에 잘 합류를 해서 조조가 모집한 의병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소가 뭐 우리가 되게 하북의 원소, 하남의 원술 그러잖아요. 이 두 형제가 이제 이복지간인데 사이가 뭐 돈독하고 그러진 못하잖아요. 조조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암묵적으로 원수를 더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조조가 이제 원소라는 인물을 굉장히 조조하고 원소는 서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 의병에서는 이제 원소가 맹주로 추대를 받고 그 의병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이제 원소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공필상 유죄필벌이다. 어떤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 공을 세운 사람한테는 그에 합당한 상을 주고, 어떤 뭐 군율을 어기거나 기강을 어지럽힌 그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또 그에 부합하는 벌을 주겠다 하는 어떤 굉장히 그 신상필벌, 그 굉장히 어떤 법가적인 그 한비자나 또 이런 인물들로 대변이 되는 그런 뭐 상황이나 어떤 법가적인 태도를 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그 손견이 선봉을 맡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정본이 뭐 황견이 한당이니 이런 훗날 그 오나라의 기라성 같은 장수들도 슬슬 연희에서 이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제 다 친근한 이름들이잖아요. 이제 손견이 사수관으로 그 동탁을 막 치받고 들어가니까 선봉이 돼서 여포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지금 저기 의병이랍시고 뭐 원소를 필두로 모여서 이제 소꿉놀이 하고 있는 저것들은 전부 어떤 여초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초계다. 어떤 풀과 이 티끌 같은 풀과
잡초와 먼지 같은 애들입니다. 이 초계란 말이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포가 동탁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른 나가서 저것들을 뭐 오래 끌고 할 것도 없이 싹 쓸어버리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 옆에 이제 화웅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닭을 베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하면서 저런 조물애기들 정도는 제가 나서도 충분합니다. 해서 이제 화웅이 처음에 손견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뭐 우여곡절이 좀 있긴 하죠. 거기도 그 뭐 포신하고 포충 그 두 형제가 이제 그 어떤 사욕에 사사로운 욕심에 약간 무리수를 두게 됐다가 이제 화웅한테 1차로 완전히 작살이 나고, 송견도 굉장히 처음에는 선전을 하다가 그 원술한테 이제 군량을 요청하니까 원술 부하 중에 누가 원술한테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 손견이라는 인물은 강동의 아주 맹호인데, 만약에 저 기세로 손견이 낙양에 입성을 해서 이 동탁을 죽이고 낙양을 선점하게 되면 그것은 이리를 없애고 호랑이를 끌어들이는, 이리를 없애고 호랑이를 낙양에다 집어넣는 꼴이 됩니다. 하니까 원술이 일부러 막 이 손견 부대에 군량 지원도 안 해주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손견도 아주 그 화웅한테 곤욕을 치르고 패전해서 돌아오니까 원소가 대번에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손문대가 화웅 따위한테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의병대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막 의병을 모집해서 호기롭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막 처음부터 초장부터 깨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부 앉혀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어떻게 유비, 관우, 장비 이 삼형제도 공손찬의 그 예하 어떤 부대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공손찬을 옆에 이제 시립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가 보니까 쟤들은 뭔가 애들이 등발도 좀 이렇게 야무지고 예사롭질 않고 쟤 도대체 뭐한 애들이냐 하니까, 공손찬이 이제 다시 그 유비의 레퍼토리, 그 중산정왕의 후손으로 그 유비의 출신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원소가 그러잖아요. 유비한테 너도 어쨌든 한실의 종친이니까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하니까 유비가 뭐 사양을 하고 어쩌다가 이제 결국 앉게 되는 것인데, 유비가 이제 구석에 가서 앉으니까 관우랑 장비는 그 유비 뒤에, 얘들 셋이는 항상 세트잖아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고 대강 그런 그림이죠. 화웅이 이제 그 손견이 막 정신없이 도망가면서 그 이제 원술이 군량을 지원 안 해주니까 손견이 막 도망가면서 흘리고 간 그 화웅 군사들이 이제 손견 머리에 쓰고 있던 손견이 그 붉은 두건을 보고 막 그것만 죽어라 쫓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면서 그 손견 부하 중에 아주 그 충신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조무인가 그 사람이 있다가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두건을 벗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해서 이제 지가 그걸 쓰고 막 이제 가다가 삼국 연의에서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고, 화웅이 이제 그 두건을 이 송견의 어떤 이제 적책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붉은 이 두건이다 그래서 적책을, 이거를 이제 뭐 적개책이라고도 하고, 이 붉은 두건을 이제 화웅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이제 이 적책을 들고 와서는 이제 그 의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앞에 가서 막 이제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그 의병들을 막 약을 올리고 그냥 이 두건 빨리 송견아 얼른 나와서 네 두건 찾아가라고. 처음에는 그 유섭인가 누가 뛰쳐나갔다가 그냥 곧바로 화웅한테 목이 떨어져서 죽고, 또 반봉인가 누가 나갔다가 또 화웅한테 그냥 절단이 나고 하니까 이제 뭐 손견도 손견이지만 이건 뭐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는 거잖아요. 전부 의병대의 그 사기가 그냥 땅에 떨어져서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이제 막 탄식을 하면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리 상장 중에 하북의 그 쌍용이라는 알량 문추 이 둘 중에 지금 하나만 이 자리에 있었더라도 내가 오늘 이런 치욕을 당하진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이제 막 속이 타고, 그러니까 술을 벌컥 들이켜고, 그러니까 그때 관우가 앞으로 나서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장이 제가 나가서 화웅의 머리를 베어다가 이 어떤 휘장, 장막 아래
바치기를 원합니다. 관우가. 원소가 관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하직 그러잖아요. 하직, 직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공손찬이 있다가 지금 저 관우란 사람은 현덕의 마궁수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애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일개 궁수가 여기 그런 말 한단 말이죠. 일개 궁수의 역량으로 어찌 감히 이 난원이라는 것은 헛소리를 잡된 소리, 잡소리를 늘어놓는 것이냐. 그러니까 조조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금 뭐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저 관우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어봅시다. 저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는 데는 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관우가 그러잖아요. 내가 만일 이기지 못하면 화웅에 패해서 돌아오면은 그때는 청컨대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화웅한테 져서 다시 이 군대에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은 그때는 내 목을 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잘 걸러서 뜨겁게 데핀 술을 이 조조가 이 술 한 잔을 관공한테 이 마시고 나서 말에 오르시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조가 잘 걸러서 이렇게 좋은 술 뜨겁게 데펴놓은 그 시주 한 잔을 그런 시주라 그래요. 그런 거를 시주 한 잔을 관우한테 딱 건네주면서 한 잔 쭉 들이켜고 말에 올라라 그런단 말이죠.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 화웅하고 싸우다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한 잔 마시고 가시오 하니까 관우가 그러잖아요. 우선 술을 따라 두십시오. 술잔에 우선 술을 따라서 놔두십시오. 그리고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관우가. 이 모자는 자기를 낮출 때, 우리가 어떤 문헌 문법에서는 자기를 낮출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우가 그 길로 이 청룡 언월도를 들고 뛰어나가서 이제 금세 화웅의 목을 베고 이 화웅의 수급을 들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웅의 목을 딱 땅에 내 던지니까 그 술이 뭐라 그래요? 아까 조조가 따라놨던 이 더운 시주가 잘 데펴놓은 그 술이 상온이더라. 여전히 따뜻하더라. 그리고 이제 화웅이 떨어지니까 동탁이 뭐 그 안팎으로 내응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조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낙양 수도에 있는 원소의 숙부 그 원외라는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고 이번에는 여포가 직접 호래관 앞으로 아까 그 사수관이나 호래관이나 이게 여기가 맨 전부 똑같은 데를 거의 비슷한 같은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수도 낙양의 어떤 동부 요새고 여포가 이제 직접 나서니까 공손찬이가 여포랑 대적을 하려고 이제 뛰쳐나갔다가 뭐 전혀 이 상대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포랑 공손찬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장비가 나서는 거 아닙니까? 장비 생각에는 지금 운장형이 저렇게 화웅을 베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나라고 가만히 있을 쏘냐 하고 장비가 뛰쳐나가서 막 여포랑 이제 엉켜 붙는데 이게 우리가 뭐 지금 오늘날에도 복싱이나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벌써 이렇게 잽 싸움만 해봐도 이게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 장비 성질에 이제 죽어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명백하고 그러니까 관우가 이제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막 마음이 이제 조마조마하니까 동생 죽을까봐 보다 못해서 이제 자기도 막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세 마리의 말이 정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 어떤 시살이라는 것은 이 맞붙어서 막 뒤엉켜 싸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자로 이렇게 여기 관우, 장비 이렇게 있으면 여포랑 이렇게 2대1로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두 꼭지점이 여포 하나를 대적하는 여포라는 사람이 이게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비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여차하면은 동생 둘을 다 골로 보내게 생겼거든. 유비랑 관우랑 장비랑 그 도원결의를 맺으면서 비록 저희가 뭐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시에 결의를 맺은 거 아닙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뭐 죽어도 같이 죽고 그렇게 유비가
이거 둘 다 죽어버리면 유비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비까지 이제 어떻게든 이 아우 둘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쌍칼을 그냥 뽑아 들고 이제 여포를 비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포가 이제 그제서야 셋이 유비까지 셋이 달라붙으니까 그제서야 말머리를 돌려서 퇴각을 하더라. 그런 어떤 굉장히 이게 뭐 3대1 보통 장수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관우나 장비 같은 그런 장수들이 달라붙는데도 여포가 뭐 전혀 꿀리질 않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아무튼 연희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오서에 보면 굉장히 짧게 서술이 되어 있죠. 손견의 군대가 사실 화웅의 목을 베어서 효수를 했다. 뭐 관우가 화웅을 죽인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정사에는 되어 있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대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욕심이 좀 앞서서 여러 가지 철학적 메시지들을 이것저것 많이 던지다 보니까 좀 지루해 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길래 오늘은 그냥 이 하직 이 두 글자만 좀 보고 싶어요. 아까 그 관우가 제가 나서서 한번 화웅과 겨뤄보겠습니다 했을 때 원소가 하직 그러잖아요. 직책이 어떻게 되느냐 관우한테 그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동탁이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건넸던 말도 이 하직이거든요. 그게 같은 말을 건넨단 말이죠. 황건적한테 동탁이 막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유비가 나서서 도와주니까 동탁이 제일 먼저 유비한테 물었던 게 자네는 직책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유비가 백신이다 그런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백신이다.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하얀 몸뚱어리라는 게 저는 아무런 벼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탁이 아무 뭐 그런 인사치레도 없이 그냥 휙 떠나버리잖아요. 장비가 막 쫓아와서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절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논어에도 보면 논어라는 책을 가장 먼저 폈을 때 바로 등장하는 대목도 그게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와 처음에 그다음 유붕자원방련이 불영낙화하다 그리고 인부지불온 불역군자오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니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이런 대목이 실려 있잖아요. 남들이 항상 인이라는 건 항상 남들을 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괴로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하는 그 대목이 다름 아닌 논어의 첫 대목이고 이제 하기 끝자락에 이제 가면은 또 나온단 말이죠. 불안인지 물기지 화한불지이냐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것을 근심할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나 그것을 근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군자의 태도라는 거잖아요. 그 뒤에 헌문에 가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불안인지 물기지 환기 기 불능냐 해가지고 또 나오잖아요. 환기불능하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나 이걸 걱정하기에 앞서서 그 자신의 능하지 못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근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궁수 따위가 아까 원소가 마궁수 따위가 주제도 모르고 어딜 나서느냐고 호통을 치는 오늘의 장면 속 그 원소를 향한 어떤 뭐 공자의 일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문득 들게끔 하는 그런 대목인데 이거는 뭐 사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직이라는 게 어떤 뭐 벼슬이나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이나 직위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고 전부 이 직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이 어떤 단순히 어떤 직분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만을 가지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직 직책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아직 직책으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 갖춰져 있고 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런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우리가 결코 그 사람의 직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를 가지고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겠는가. 특히 그러니까 오늘 원소가 관우에게 범했던 그러한 우를 우리가 특히 우리 뒤에 열심히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뒷물결, 뒷세대들에게 함부로 범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논어 자안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어떤 후생가외다. 좀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어떤 이 후생이
가히 두려운 것이다. 그런 얘기죠. 후생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들이다. 언지, 어찌 알겠는가? 뒤에 오는 자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못할지를 어찌 알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 못할지, 후진들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나 어떤 현재 직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아직 직위가 없는, 아무런 직위도 없는 그 사람들이 못할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동탁한테 유비가 뭐 이제 나중에 스포일러는 아니지만은 이 유비가 처음에는 동탁을 처음 만났을 땐 유비가 백신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유비가 어떤 촉한의 그런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나중에 위상이 동탁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제 자신과 그리고 저희 제갈건 채널의 여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제 이거 대놓고 묻지는 않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라도 이 하직, 이 질문을 우리는 항상 좀 자주 남들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뭐 니까짓 게 뭔데? 너 뭐 돼?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속으로라도 남들에게 던지고 이 세상에 열심히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늘 환부지이냐, 아까 또 환기불능이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그것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지 못하면 어쩌나, 또 그렇게 내 환기불능이야, 내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후생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거나 그러는 대신에 항상 후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후생들을 존중하고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좀 성숙한 인격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기를, 우리가 삼국지를 읽는 것도 특히 이제 제가 이 제갈건 삼국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철학적 메시지라는 것들도 뭐 제가 나는 삼국지를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어떤 여러분들한테 그런 목적으로 이 삼국지 코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삼국지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좀 받아서 좀 더 나은 세상을, 삼국지의 테마도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조화롭게 질서 있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삼국지의 문제의식이고 이 제갈건 삼국지 코너에 철학적 메시지를 담긴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좀 더 그러한 성숙한 인격으로 제 자신과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게 됩니다. 예, 아무튼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